안녕하세요.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카 드레스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카디언교육진흥원의 이하은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은 PPF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 성재균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카디언 교육진흥원에서 PPF 교육을 맡고 있는 라인레이스 대표 성재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PPF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F는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인트, 도장면을 보호해주는 필름인데요.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핸드폰에 액정보호 필름하고 케이스 사용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은 아주 저렴하게는 뭐 10만 원 단위, 그리고 아주 비싸게는 몇백만 원 단위로 되게 범위가 커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시공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다만 좀 가장 많이 하시는 생활보호 패키지 이런 거는 저렴하게는 15만 원부터 한 40만 원 정도까지 많이들 하시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판 추가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따로 상담을 하시고 가격은 견적 문의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자라고 하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시공 이후에. 그런 게 없으면 좋은 시공점이고, 그리고 어떤 필름을 쓰는지 또 굉장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그런 시공점이 있으면 고객님들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본인들이 이해하고 시공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세차는 가능해요. 다만 좀 요즘에 고압건이라든지 이런 세차 용품들이 너무 강하게 나와 있어서 너무 가까이에서 세차하시거나 그런 경우만 제외하시면 가능합니다. 유리막이랑 PPF는 사실 좀 비교하기가 애매해요. 완전 물리적인 충격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좀 PPF가 특화되어 있으니 그걸 좀 추천드리고, 뭐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를 보호하고 싶다 이러면 유리막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도색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이후에 시공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굉장히 열 처리를 잘했다고 해도 도장면 속에 있는 신나 성분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본드들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본드가 망가지거나 좀 본드를 약하게 만들어서 표면에 남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열 처리 이후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있다가 시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차가 나왔을 때 도장면하고 보수 도장을 했을 때 도장면하고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세차일 때 PPF를 씌울 경우에는 제거를 해도 웬만해서는 코팅이 떨어지지 않는데, 보수 도장은 누가 어떻게 작업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잘 작업했다 한들 신차 도장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떨어져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보증기간은 사실 제조사에서는 7년, 10년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 기준에서는 한 5년 정도 쓰시고 재시공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연의 차 상태를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역할이 일단 달라서 PPF는 보호하기 위함, 그리고 시트지, 랩핑지라고 하죠. 랩핑지는 차량의 색깔을 바꾸거나 시각적인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PPF인데 색깔이 들어간 필름들도 잘 나와 있어서 좀 고가이긴 하지만 컬러 PPF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요. 굉장히 좋은 필름을 잘 시공했을 때는 안 남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필름을 쓰는지 소비자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필름 다들 잘 만드셔서 굉장히 저렴한 필름을 가지고 시공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래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필름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차량의 본넷이라든지 이런 데는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한 4, 5년 정도 돼서 떼시고 이러면 정상적인 시공을 했다면 문제는 없다. 이게 맞는 것 같네요.
하자만 안 생기면 못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잘해야 된다라는 걸 좀 보기 위해서는 필름을 얼마나 더 깊숙이 말아 넣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커팅을 해 주었는지, 단순히 보호 목적을 떠나서 미관적으로 PPF 절개면에 때가 끼는 것 때문에 많이 말아 넣으면 넣을수록 시공 이후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깔끔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얼마나 더 신경 써 주었는지, 그런 게 좀 더 잘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PPF를 왜 해야 되는지 좀 극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PPF가 벽돌로 긁어도 괜찮은지 한번 해볼게요. 되게 오! 괜찮아요. 돌 소리가 나는데요? 더 긁으세요. 더 이렇게 막. 네. 생각보다 지금 많이 긁었는데 괜찮을까요? 더 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스는 안 돼, PPF에? 이제 이걸 한번 떼볼게요. 왜 PPF를 해야 되는지. 오, 멀쩡해요. 기스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시공을 안 했을 때, 안 하고 주행을 오래 하실 경우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스톤칩이거든요, 다. 제가 저번에 화물차에서 떨어진 큰 바위에 스톤칩이 났는데 이렇게 패이고, 이게 PPF 시공을 안 하고 운행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저도 화물차 얼마 전에 큰 바위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찍혔는데, 이게 요즘 라이트들이 좀 LED도 달려있고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좀 이렇게 보호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탈거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면은 당연히 깨끗해야겠죠. 그래서 타르, 철분, 아니 먼지들, 그리고 화이트 색상이니까 더러운 이물질들은 모두 제거하시고, 그리고 필름이 면에 잘 붙어야 되니까 그 기름기들도 다 제거해 주시면 기본적인 밑작업은 다 됩니다. 그리고 시공하시기 전에 기본 밑작업 하시고 청소 한 번 더 해주시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들이 표면에 붙는 거를 방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름이 움직이기도 해야 돼서 비활성제, 계면활성제로 점착을 죽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량 면하고 필름에도 그 비활성제를 뿌려줘서 원하지 않는 위치에 필름이 붙는 거를 일단 방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고무, 우레탄 헤라들로 안에 있는 비활성제를 밀어냄으로써 필름을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도어 컵 같은 경우는 필름이 떠있게 되는 형상인데요.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붙였을 때 안에 아무리 제거를 했다고 해도 비활성제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뜨려는 성질 때문에 조금에 있는 비활성제들이 이 필름 부착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강제로 물로 비활성제를 희석시켜서 활성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붙이시면 됩니다. 구멍을 뚫어서 필름 안쪽에 물을 뿌려서 아까 남아있던 비활성제들을 다 씻어 내주시고요. 필름 마감하기 전에 들뜰 수 있는 부분 물로 다 완전 활성화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 다 절개해서 제거하면 되는데요. 절개 제거하시기 전에 표면에 들어간 이물질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확인이 됐다면 이제 절개 마감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조금 비싸다. 휴대폰 액정 보호 필름이 액정보다 비싸진 않지만 굉장히 저렴하니까 완전 보호가 안 되더라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담 없이 막 시공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비싸요, 필름 자체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 있고, 하더라도 조금은 괜찮은 실수들이 있는데, PPF는 거의 다 대부분 반커팅이라는 커팅 기술을 사용해요. 도장면 위에 필름을 얹혀놓고 불필요한 부분을 절개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름의 반만 커팅을 해서 도장면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필름을 뜯어내는 기술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도장면에 칼을 대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고 시공을 하셔야 되고, 조금 해도 되는 실수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반커팅 기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필름이 조금만 잘리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럴 때 필름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이제 사용하는 면까지 찢어지게 되면 이제는 이 큰 필름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들이 많이 생기죠.